그 이장 토지의 등록 한번 봅시다. 토지의 등록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지적의 3요소 뭐예요? 토지. 생각 안 나면 요거 생각해요. 토지 어디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그래서 등록. 여기에다 의자 붙이니까 뭐예요? 토지의 등록.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장이 몇 장이에요? 2장이 되는 거예요. 2장.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이제 쓰지 말고요. 우리 표시만 해놓자고요. 그러면 1번에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편 쳐놓고 그 다음에 모든 토지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그러면 누가 정한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 가니까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게 이거죠. 봐봐요. 이걸 보는 순간 읽어봐요.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용어를 가지고 마음대로 써먹으라고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니까 등기 적탁.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이렇게 연결이 되게.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 먹었어야 돼. 활용을 해 먹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개념 따로 놀고 그다음에 뭐예요? 내용 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쓸 필요 없이 이제 개념 봐요.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해야 돼? 땅 주인이 해야죠. 땅 주인. 원칙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근데 토지 소유자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게을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다. 무슨 정리? 직권 정리.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영어는 무조건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자 봐봐요. 그러면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쓸 필요 없이 장관이 결정한다. OAX에 X죠. 읽어봐요. 또 집안이라고 그런다. 집안 또 정의토. 토지의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가서 읽을 때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안 읽는다고. 그러면 진짜 대가는 이렇게 읽어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작년에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본능적으로 모든 토지 누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기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슨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대. 다만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직권. 직권에다 행정편 다 꺼놔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의미는 직권이야. 직권. 직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서 몰랐어. 그 밑에다 통지를 깔아놔요. 통지. 항상 직권하고 통지는 친하거든. 그러니까 직권으로 했으니까 소유자가 몰라. 그러니까 통지 대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28할 때 통지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을 골라라 이 말하고 같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다시 잡았습니다.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제 용어 정리했으니까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 적탁.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또 아니다. 저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분할은 그러면 봐봐요. 몇 필지? 한 페이지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 면적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 변경은 그러면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 변경 무슨 이동?
권리관계니까.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언제 이제 완전히 잡혔네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자, 7부 능선 넘었어. 7부 능선. 7부. 자, 7부는 합격자로 가는 뭐예요? 7부 능선을 넘었어요. 여기까지 참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이제 조금만 더 굳히기 작전을 하면 돼. 굳히기 작전. 이제 8부 능선만 넘으면 돼. 8부 능선만. 8부 능선만. 자, 그러면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1번에 읽어봐요. 1번에 신청, 2번에 직권. 그러면 신청, 직권 묶어봐요. 자,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한 거. 그러면 거기 앞에다가 신청, 직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어 보는 거. 이 앞에서 묶어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게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어. 그 앞에다 써요. 앞에 해면성 말소가 있어. 이거죠. 자,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요 3개를 고르면 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거. 읽어봐요.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해면성 말소. 읽어봐요. 등록사항 정정. 축척 변경. 이렇게 정의. 자, 그러면 거기 밑에서 직권. 자,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없으니까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량에 등록할 수 있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절차 부분이 나오네. 그러면 거기에다 계획, 행강 편찬하여 계획.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 순서대로. 그 다음에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이게 직권 정리 절차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해보자고요. 뭐라고요?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정리. 근데 여기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하나가 있어. 거기 앞에 토지 이동. 요거 줄 쳐놓으세요. 토지 이동을 토지 이용으로 건치면 X가 돼요. 토지 이용은 개발적 측면이거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올 때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토지 이동, 계획,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 자, 토지 이동, 결의서. 그 다음에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러면 거기 리얼과 관련돼서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거기 한번 앞에다 하나 써봐요. 자, 그러면 거기 앞에다가 요게 이제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거기 앞에다가 자, 소유자 변경이야. 자, 소유자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거야. 소유자 정리 결의서. 결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러면 뭘까요? 이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야. 그래서 결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리얼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라고. 토지 이동이 토지 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배웠으니까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가 토지 이동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토지의 표시니까. 그러면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그러니까 요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얼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잡아놔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몰빵을 줘요. 자, 그럼 봐봐요. 집에 가셔서 복습을 이렇게만 하면 돼.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무슨 정리? 직권 정리가 되죠. 직권 그러면 통지. 자꾸 연습을 해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직권 정리 절차로서 읽어봐요. 자, 계획을 잡으면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부. 그 다음에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가 권리 있다 그러면 뒤에도 권리. 앞에가 사실이면 사실. 그럼 19일 때 2.5점짜리 좀 볼래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어때? X.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토지 이동.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걸 관계해서 그러면 봐봐요. 사람들이 자꾸 앞에가 토지 이용이 나오니까 뒤에도 토지 이용이 나오면 그거는 맞지 않느냐? 그건 틀려요. 토지 이용은 개발적 측면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 변경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도 이제 이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지문에 등장하니까 이제 굳히기 작전 몰빵을 해주라고. 이제 더 이상 보지 말고요. 집에 가셔서 자꾸 몰빵해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제작서 관청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누가 결정해? 지적소 관청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직권 정리 절차,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서, 지적 정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지적의 3요소 몇 개? 3개.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 다른 걸 또 붙여보죠. 단위.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뭐예요? 필지. 그럼 필지가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거기 기억에 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토지 등록 단위 밑줄 한번 딱 꺼놔요. 자,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성립 요건은 가로 열고 이렇게 써요. 가로 열고 1. 동일성 2. 연속성 이때 연속성은 뭐예요? 집안의 연속성. 이거는 이제 선호라고. 이제 공통점은 몰빵. 동일성과 집안이 뭐 해야 돼? 연속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죠? 두 필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소유자가 같아 달라요. 같죠?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써요. 아마 합병의 성립 요건. 아마 합병의 성립 요건은 필지의 성립 요건이 되는구나. 아마 합병의 성립 요건은 작년에 등기법에서 출제됐으니까 지적법에서는 출제가 안 됐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동일성과 집안이 뭐 해야 돼? 연속.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색깔을 약간 입혀놓고 정리를 몰빵을 해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에 토지의 표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거기서 끌어오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1번에 봐봐요. 지번 부여적의 동일 동그라미. 그러면 이때 지번 부여적은 그러면 가로 열고 법정 동리가 동일해야 돼. 행정 동리가 동일해야 돼. 법정 동리. 색깔을 좀 입혀놓고 가로 열고 법정 동리라고 써가요. 자, 니은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니은은 그러면 읽어봐요. 지목이 동일, 지목 동일. 그 다음에 디귿, 소유자 동일. 그러면 요 디귿과 관련돼서는 별표 하나 놓고 소유자 동일. 자, 소유자에다가 형광펜 닦아놓고요. 자, 좀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리얼의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미음의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자, 비읍에 대해서 비읍은 별표 하나 놓고 등기 여부에다 동그라미. 여부만 일치하면 되는 거야.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그러면 기등기하고 미등기는 뭐예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미등기하고 미등기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등기도 합병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중 틀린 것. 필지의 성립 요건으로서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어때? X. 그 등기 반드시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 동일에서 그러면 소유자 동일과 관련돼서 디귿과 관련돼서 좀 부연 설명을 하게.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 좀 익숙해져야 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그동안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봅시다. 내공이. 소유자는 동일해. AA로 동일합니다. 여기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재산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자,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용익물권은 일물일건지에 뭐가 된다? 애가 되기 때문에. 자, 의미를 파악해 볼까요? 그러면 전세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 지상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 다시 올라가니까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관계도 동일해야 된다. 어때? X. 그래서 소유자 밑에다 권리관계 X라고 써놔요.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유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관계 동일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뭐가 동일해야죠?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세권 내자로 건치 뭘까요? 영입물권. 영입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자, 등기법에서 나왔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 합병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부동산 전부 저당권 설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니까 부동산 일부가 되죠.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작년에 2.5점짜리가 이 문제야. 등기법에서.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처분 권능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되거든. 작년에 있죠. 그런데 작년에 등기법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 지적파트에서는 그대로 별표를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별표 3개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작년에 강의할 때 이 합병은 지적과 등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근데 23회처럼 지적 하나 등기 하나 두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합병은 그대로 그래서 별표 지적파트에서는 별표가 하나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봐봐 이제. 자, 그러면 활용을 못해 봐봐요.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몰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 몰빵을. 자, 그럼 봐봐요. 이제 갑니다. 자, 쓸 필요 없어요. 자꾸 감을 잡아놔요. 자, 지적적 임야도는 지적적 임야도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 OX, X죠. 이유는 축척이 다르니까. 영어 임야도 1200분의 1, 임야도는 6000분의 1이거든. 축척이 다르니까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음 읽어봐요. 축척이 동일해야 되는 거야. 지적적 임야도는 축척이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면 요것만 이제 시험장 가면 요것만 살짝 바뀌어요. 자, 지적적 임야도는 합병. 지적적 임야도는 합병할 수 있다고. X죠. X 축척이 다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필지의 성립 요건은 합병의 성립 요건이거든. 자,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게임 오버 끝.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걸 숙지해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접목을 시키느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이제 개인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적 임야도는 합병할 수 없죠. 왜? 축척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의 성립 요건은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즉 뭐의 성립 요건이 된다? 합병의 성립 요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필지를 무슨 토지? 주된 토지라고 그러잖아. 주된 토지. 다시 주된 토지를 필지라고 그러죠. 정된 토지를 뭐라 그래? 양입지. 그래서 가로 2번에 뭐가 있다? 양입지가 나온 거예요. 자, 양입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거기 옆에다 써요. 양입지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정된 토지라고 딱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주된 토지가 뭐라고? 필지. 정된 토지가 양입지. 그렇죠. 자, 적자가 뭐예요? 사람에 갖다 대면 적자가 필지, 양자가 양입지라는 거야. 양자. 자, 양자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이제 들어봐요. 자, 나머지는 쓸 필요 없이. 자, 쓸 필요 없이. 자꾸 쓰면 요약집이 기본서가 돼요. 자, 고속도로에 무슨 일이 있죠? 휴게소. 자, 고속도로 휴게실은 봐봐요. 여기도 봐봐요. 자, 고속도로 휴게실은 어때? 휴게실은 고속도로 가면 이탈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법조문에 뭐라고 써놨냐?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요 휴게실은 도로로 편입된다라고 해놨거든. 그러면 요 휴게실은 뭐가 될까요? 도로가 되죠. 읽어봐요. 양입지가 되는 거야. 양입지. 자, 붙었어, 떨어졌어? 붙었어. 그러면 붙었죠. 그러니까 붙어야 돼. 접속되거나. 요거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그러면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봐봐요. 편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요. 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된 명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성립 요건은 기억에 키워드가 뭐예요? 편의. 두 번째는 접속. 세 번째 둘러싸인. 이때를 뭐라 그래? 양입지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3번에 제한과 관련돼서 제한의 별표 하나를 해놓으세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크죠.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은 양입이 제한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주인하고 종이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 기억하니까 주격이 전도된 거. 정된 영대의 토지의 지목이 뭐인 경우? 대. 그거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 벌써 깔려 있어야 돼. 세 개를 써요. 뭐라고 써놨죠? 가수원, 목장용지, 가선, 묘지 옆에다 딱 정리해놔야 돼. 얘는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딱 경쟁이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쓸 필요 없이 여기 가수원이야. 가수원. 가수원이 뭐예요? 제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근데 가수원 하다 보니까 뭐예요? 요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창고라고 단서를 달아서. 그러면 이때 창고는 뭐예요? 창고용지일까요? 가수원일까요? 가수원이죠. 가수원이야. 이때 창고는 뭐예요? 가수를 목적으로, 가수를 저장할 목적으로 창고를 연결해서 이때는 바로 가수원으로 편입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수원 안에 건축물을 하나 전화서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하나 전화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자, 주된 토지가 뭐예요? 읽어봐요. 가수원, 정된 토지가 대대. 그때는 이때는 가수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야. 가수원의 건축물의 부지는 뭐예요? 지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가수원에 저장 이런 시설이 나오면 그때는 가수원으로 가겠죠. 건축물의 부지는 그때는 뭐예요? 대가 되거든. 그러면 정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한번 볼까요? 이게 주된 토지야, 종된 토지야? 된 토지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일단 자 둘러싸여 있죠. 그러면 둘러싸여 있지만 양입지의 승립 요건은 갖췄지만 건축물의 부지가 뭐예요? 대거든. 그러면 정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하나 원리.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제가 유지라고 단서를 달아봤어요. 유지. 유지가 뭐예요? 자, 1이네요. 자, 여기에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둘러싸여 있네. 그러면 종된 토지 지목이 유지인가요, 된가요? 유지죠. 유지잖아, 유지. 통과. 근데 여기 봐봐요. 주된 토지와 면적이 얼마다? 1000. 여기는 100일. 그럼 10%를 초과해서 안 해서 나는 가선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야. 너는 남으라는 거야. 양입에 제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2번 리언에 가서 10% 초과야 이내야. 초과. 그래서 줄 쳐놓고 초과에다 한강편. 자, 정년용지의 토지 면적이 330 줄 쳐놓고 초과에다 한강편. 그러니까 초과하는 경우만 양입할 수 없다는 거야.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양입할 수 있어요? 10% 이내인 경우는 양입에 제한된다. 어때? X. 이내가 아니라 초과하는 경우만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 거기도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답이 뭐예요? 4,000제곱미터예요. 4,000. 그러면 주된 토지죠. 주된 토지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유지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33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정된 토지 지목이 된가요, 유지인가요? 유지, 통과. 자, 10%를 초과했나요, 안 했나요? 아, 했죠. 안 했죠. 근데 330은 초과했죠. 이때는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 이때 유지는 혼자 살아라. 그래서 양입에 제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제한되면 걸리면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몰빵을 해야죠. 양입지는 정된 토지.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 읽어봐요. 목장용지, 가선, 묘지 확인해 놔야 되고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정된 토지 지목이 돼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때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을 해야 돼. 자기 걸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몰빵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458페이지 집에 가서 복습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자, 모든 토지. 이제 복습 몇 분 걸리나 봅시다. 모든 토지 누가 등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뭘로 정리해? 직권. 그럼 통지. 그래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애들. 그래서 해면성 말소. 그 다음에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암기 좀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직권 정리 절차로 계획.
조사부, 결의서. 무슨 정의? 지적 정의. 토지 이용이야,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뭐야 눈팅해 놔야 되고.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뭘까요? 토지 이동 정의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의 결의서. 거기까지만 복습이 되는 거예요. 자, 필지는 대표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 자, 필지의 승립 요건은 동일성과 지변의 무슨 성? 연속성. 그러면 혹시 이제 지번 부여지기 법정 동의인지 현정 동의인지 문제 풀 때 생각해야 되고요. 자, 지목은 당연히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 동일. 그러면 권리관계 동일 이러면 틀려요. 뭐가 동일해야죠? 소유자 동일, 집안이, 연속, 축척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공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인지. 지적자의 임야도는 합병할 수 있다. 어때? X.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할 수 없죠. 자, 기등교, 미등교는 합병할 수 없다. 어때? X. 그죠?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어때? X. 양입지는 그러면 종된 주택, 정된 토지,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편의. 그럼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정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10% 초과.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초과. 이때는 양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몰빵을 주면 이제 자기가 외워놓고 안 되면 이제 7, 8을 따라가서 문제 활용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상. 토지의 표시상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소재는 별다른 내용 없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번. 그럼 뭘 태워서 3번 타자. 뭐가 기다려? 지번. 지번은 별표 5개가 되는 거네. 지번이 안 나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는 뭐에 해당돼? 이름에 해당되죠. 무조건 나오는 거야, 집어는. 이거는. 자,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다시 한번 재생 테이프를 돌려주자고. 자, 쓸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자, 우리가 체크만 잘해놓으면 돼. 자, 얼마나 이제 기초공사가 됐는지 봅시다. 이게 집번이죠. 읽어봐요. 번번, 그쵸, 번번. 번번이라고 읽어야지. 요거는 번번, 요거는 법번. 읽어요. 의. 임야대장 앞에는 산, 나란히, 팽행식. 집어는 누가 결정해? 지적서관청이. 그러면 집안 옆에다가 그러면 집안은 그러면 봐봐요. 거기 얼마나 나와 있어? 집안이란 지적공배 등록한 번호. 그거는 줄 거 놓을 필요 없죠. 자, 지적소관청 집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자 봐봐요. 아까 이 지문이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작년에 이걸 우리가 먹었거든. 지적소관청을 뭐로? 국토교통부 장관. 자, 과거에 요거는 시군구별로 우리가 먹었거든. 요거 이제 북서에서 남동. 우리나라는 무슨 기반식? 북서 기반식. 그러면 요번에는 뭐 요거 아니면 요걸 다시 우리가 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적소관청, 지방부여지역별로 줄 한번 쳐놓고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 따로따로 줄 쳐놔요. 따로따로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요번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봐봐요. 자, 집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한다. 어때? X.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또다시 집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자, 남동에서 북서로 어때? X.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면 요거는 셋 중에 오늘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여기 작년에 여기서 2.5점짜리 우려먹었으니까 과연 여기를 우려먹을지 여기를 기다리는 것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종 결론. 집안은 그러면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무슨 별로? 지방 부여지역별로 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거죠. 무슨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이다.
자, 거기 가로 안에 북서 기본법에서 이제 거기 밑으로 가요. 진행 방향에서 지자 동그라미. 진행 방향에서 진행 줄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4에다가 행강편. 4 밑으로 행강편 쳐요. 사기단. 사기단.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기단이야. 사자가 무슨 자자? 뱀사. 그럼 쓸 필요도 없이 규칙, 불규칙, 불규칙, 노천지역 쓸 필요 없어요. 자꾸 쓰면 기본서가 돼요. 자, 규식은 홀수 짝수죠. 그러면 가로 열고 그거는 시가지 지역이라고 써요. 시가지 지역. 자, 단지식은 디귿을 생각해요. 그 밑에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써요.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채택하고 있죠. 그러면 단지식에서 디귿하고 도시개발에서 디귿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뱀이 진행한다. 진행 방향. 그러면 읽어봐요. 사자가 무슨 사자? 뱀사. 그러면 우리 진행 방향에 따른 분리로 사기단. 사가 뭔데?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그 정도 수준이야. 근데 자, 그러면 거기 옆에 자, 설정 단위에서 단위 동그라미. 자,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도엽 단위법.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온 적이 없어요. 도엽 단위법에다 한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기본 이치에 따른 물에서 기자 동그라미. 기자는 시작이죠. 시작이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동이야, 북서야? 북서. 북서 기본식에다 형광펜 다 꺼놓으면 되겠네요. 근데 지역 설정 단위에 따른 분류는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종종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뭘까요? 북서 기본식. 거기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고 그거 딱 정리해두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3번 그러면 이제 요약집을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자,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잘라요. 그러면 자, 이제 자기가 읽을 때 집어는 한자로 표기한다. 그때 X. 뭘로 표기해? 아라비아 숫자. 자, 임야 대장 형광펜 쳐놓고 집어는 숫자 앞에다 형광펜 쳐놓고 따로따로 앞 임야 대장 앞에 앞. 자, 산자 따로. 자, 거기에 세 군데에서 그럼 봐봐요. 자, 그동안은 산자를 임자로 우려먹어서 임 우려먹다가 이제 지겹잖아요. 그럼 앞에를 D를 우려먹었어. 근데 뭐 작년에는 임야 대장을 토지 대장으로 우려먹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임야 대장 밑에다가 임야라고 써요. 임야의 이름은 틀려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거는 요게 나오면 꼼짝없이 다 당해. 자, 임야가 아니라 무슨 대장이야? 임야 대장 임야도에 토지 숫자 앞에 멀자를 붙인다. 산이에요. 그거 임야로 나왔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 이번 달 올해는. 자, 그럼 봐봐. 산이야 임이야? 임이 아니라 뭐야? 산. 뒤야 앞이야? 앞이야. 자,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이 아니에요. 임야의 이름은 틀려. 그러니까 이 지문은 항상 세 군데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놓으라고. 자기가 인지를 하라고. 다시 무슨 대장? 임야대장. 뒤에요 앞에? 그럼 산이야 임이야? 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 본번과 부번은 다시로 표시하자. 뭐라고 읽어? 의. 그래서 의자에다가 줄 한번 꺼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과거의 문제 17회 때인가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읽어봐요. 다시 본번과 부번은 다시로 표시해야 돼. 다시 또는 의라고 읽는다. 어때? X. 뭐라고 읽어? 의라고 읽는다. 그 정도. 자, 난코스가 갔어요. 가로 4번의 지번의 부여 방법. 이게 난코스야. 별표 3개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한번 해보자. 다 까먹었죠. 자, 신규 등록에서 신자 동그라미. 등록 전환에서 등자 동그라미. 그래서 거꾸로 읽어봐요. 등신.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기 칠판을 한번 볼래요? 자, 등신이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인지를 하라고요. 딱 네 가지. 그러면 신규 등록은 몇 필지? 신규 등록은 몇 자예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도 네 자. 그럼 사례도 네 개. 그걸 해놔야 까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필지 사례를 들어보죠. 자,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쓰면 안 돼요.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예요? 사례가 네 필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369예요. 집안은 누가 결정해? 주관청. 그럼 집안에 가서 집안 좀 부여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적 공무원이 알아? 모르죠. 모르면 뭐라 그래?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그래요. 법규를 찾아볼게요. 법규를. 그러니까 법률에 찾아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오세요. 그런다고 이제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법률에 딱 이렇게 정해놨네. 인접 토지가 얼마예요?
369. 그러면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을 부여하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야. 번번의 부분.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얼마 번인지 봐봐요. 369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이 최종 지번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최종 지번이라는 단서. 원래는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을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최종 지번이야. 지적 공무원이 그 지역의 지번을 부여할 때 마지막 번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음 번번으로 몇 번으로? 370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369야.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죠. 원칙은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을 부여하는데 지적 공무원이 딱 조사를 해봤더니 마지막 번번이야. 그럼 다음 번번으로 몇 번? 370으로. 자, 369-1234다. 그러면 34죠. 원칙은 369-1235를 부여하다나 지적 공무원이 조사해봤더니 이게 369가 마지막 번번이라고 생각해봐요. 몇 번으로? 370.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봐봐요. 신규 등록에 있어서 자 369, 1234를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라. 단 최종 지번은 700번으로 한다. 700번으로 한다. 단서가 붙었나요? 그럼 몇 번으로? 701번으로. 그죠?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게 최종 번번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지적 공무원도 법규를 찾아서 연구를 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원칙 그러면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뭐예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읽어봐요. 채멀야. 자, 이제 체크만 해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원칙 그러면 거기에다 요거는 줄만 꺼놓자고.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부분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 단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줄 서놔요. 최종 번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번 이렇게 줄 서놓고 이제 최종 지번에서 이제 그 다음에 멀리에서 여러 필지에서 거기에는 행강편을 딱 꺼놓으라고. 뭐라고요? 채멀여.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뭘로 부여한다?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제 지금 단계는 이제 자기가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법률을 주면 괜찮은데 법률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좋잖아요. 등신 똑같아. 내 필지를 생각해.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조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채가 뭐지 생각이 안 나요. 어차피 근데 객관식이잖아. 밑에 지문이 뜨고 있잖아요. 채가 뭐야?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이제 분할로 가볼까요? 자, 설명 들어요. 쓸 필요 없이. 자, 여기 7입니다. 세 필지로 분할하면 분할 전 저번은 그대로 써. 그래서 7-1, 7-2.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할 테니까 문제 풀 때는 의라고 좀 풀어주고요. 꼭 이만때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왜 다시라고 있습니까? 편의상 저는 다시. 근데 문제 풀 때는 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봐요. 10-6, 11. 그러면 여기를 세 필지로 분할합니다.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잖아. 자, 10번이 번번이 부번이. 번번의 최종 부분을 하나 줘요. 그러면 6이죠. 그러니까 10-1부터 10-5는 딴 데 있다라는 거야. 다음 부분으로 10-7, 10-8. 그러니까 이건 말로 표현해보라고.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봐요. 근데 사례는 잘 풀어요. 사례는 잘 풀어 이제 요거 하니까. 여기가 6-1이에요. 여기가 6-6이고 7입니다. 그럼 이걸 세 필지로 분할하자. 그러면 얼마에? 6-1. 그 다음에 6-7, 6-8. 그러면 잘하는데 말로 표현하면 좀 이상해진다는 거야.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이 몇 번? 6번.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6-7, 6-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토지가 넓잖아요. 토지가 넓죠. 무슨 사무실이? 주거 사무실이잖아. 그럼 주거가 여기 있어. 그래서 토지가 넓어서 토지 가격을 이걸 팔아서 딴 데다 팔려고 그래. 분할을 해서. 근데 지적공무원한테 부여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를 8을 부여해주고 8-1을 부여해주면 재수 좋아요? 재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주소도 하나 외워야 돼. 더군다나 외우기 더럽게 싫어하는 분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뭐요? 부여하고 그 다음에 8-1.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그래서 마음의 준비해서 꺼요. 그러면 줄만 꺼놓으면 되잖아.
원칙 분할 전 집안 줄 거 놓고 나머지 필지는 거기에다 본번부터 최종 부분 다음 부분 거기에다 줄 쳐 놓고 A적으로 그 옆에다 줄 거 놔요. 주거 사무실 밑에 있죠. 주거 사무실 어디로 찾아서 여행을 떠나? 우선 밑에 우선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거는 끝까지 가야 돼요.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이렇게 딱딱딱 쳐놔야 되는 거예요. 딱딱딱 쳐놔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읽어서 분할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집안 분할은 원칙. 분할 전 집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여야 한다 밑에다가 뭐 하나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 자, 그럼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죠. 주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가 구라고 생각해 봐요. 주거 사무실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죠. 그럼 여기는 9-1. 우리가 분명히 아까 무슨 기반식이라고 그래서 복사 기반식.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부여했네. 이거는 복사 기반에 A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 그래서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밑에다 복사 기반에 애외 발생. 그러면 우리나라는 복사 기반식 A는 발생할 수 없다. 어때? X. 그거 나오면 정말 어려운 지문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이번에는 합병으로 가보죠. 합병.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네 필지. 자, 하도 이제 산무로 몰빵을 했더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공통점. 번번의 법안. 단식 복식. 그러면 복식 집안을 합병합니다. 가장 선순위 집안. 3-1 합병이 됩니다. 그럼 요거의 차이점 한번 봐봐요. 여기는 3-1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1이 있어요. 몇 필지? 네 필지 합병합니다. 번번의 부분을 지워. 남아있는 번번 중에 4번 번번 중 선순위로 되는 거야. 선순위. 그러면 A가 주거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새 출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새 출발하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4번을 줘. 6-1을 다 무조건 6-1을 줘야 돼. 네, 신청이 있을 때만 부여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러 가죠. 원칙. 자, 선순위 줄 서놔봐요. 첫 줄에 선순위. 두 번째 줄 번번 중 선순위 줄 서놔봐요. 그러면 A적으로 그 밑에 가서 주거 사무실 줄 거나봐요. 빨리 가서. 자, 신청 가서 줄 거나봐요. 겉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주거는 합병에서는 신청이 있어야 부여해 주는 거야. 근데 합병 주거는 분할은 뭐야? 우선적으로.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오케이.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갑니다. 4번의 지적 학정 정량에서 학정 행강편 닦아놔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 학정은 무슨 개발? 도시개발 사업지역이야. 자, 그러면 학정 그러면 아는 사람은 이제 쓸 필요 없고 학정이 키워드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을 들어볼래요? 자, 오늘은 완전히 이해하라고요. 봐봐요. 아주 쉬워요. 생각만 하면. 몇 필지예요? 몇 필지? 네 필지야. 네 필지 여기 꺼냈어요. 몇 필지? 네 필지. 갈아엎어요. 도시개발을 시행했어요. 자, 그러면 집안은 누가 결정해? 저서관청이.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분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다시 분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전 집안 중 몇 번이 있어? 6번, 7번. 그럼 두 필지로 분할할 때는 문제가 없죠. 정전 집안 중 번번으로 부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세 필지로 분할한다면 번번이 적어요, 많아요? 번번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까 배웠던 뭐 읽어봐요. 자, 단지식을 부여하는 거야. 7단지. 그래서 7-1, 7-2로 부여해 줄 수도 있고 여기에 마지막 지적 공무원이 마지막 번번이라고 발견해서 그러면 8번. 그럼 번번이 적을 때 읽어봐요. 단지식으로 부여하거나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요거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봐봐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7이고, 요걸 6단지라고 한번 해봐요. 6단지. 6-1, 6-2 이렇게도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머릿속에 다시 교통정리. 자, 도시개발은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한다. 번번이 적을 때 읽어봐요.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게 뭘 그렇게 어려워? 이게 법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법률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죠. 봐봐요. 자, 여기가 10입니다. 여기가 1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12, 10번은 다 들어가서 일부만 들어가서. 다 들어가. 11번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잖아. 그러면 요 11번은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요 11번은 안팎에 있잖아. 그러면 요 11번은 안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또 어디에 걸쳐 있어요? 경계에도 걸쳐 있잖아. 경계에 걸쳐 있는 그 집어는 뭐하고 제외되고, 만약에 그걸 그러면 한 필지로 이렇게 준다. 그럼 몇 번으로? 10번으로. 두 필지로 분할한다면 10단지, 10-1, 10-2. 어려운 게 없잖아. 이게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자, 마음의 준비, 교통정리. 자, 그러면 지적확정 정량. 원칙은 정전 지번 중 번번 줄쳐놓고, 다음에 번번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줄쳐놓고. 자, 이번에 지적 확정 정리할 실시한 지역의 정전의 지번과 지적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B번에 지적 확정 정리할 실시한 경계 동그라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 이거야 이거. 이거 봐봐요. 요건 안에도 밖에 있죠. 어디에도 걸쳐 있어? 경계. 요 11번은 그래서 요 안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 A적으로 자,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세로의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적은 때다 행강편잖아요. 이거는 눈에 안 띄니까 적은 때라고 탁 살아날 수 있도록 적을 때. 그러면 블럭 단위 밑에 단지식 줄쳐놓고. 자, B번에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 거기에다 행강편 딱 해놓고.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때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럼 다시 교통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머릿속에 교통정리. 자, 또 정전 지번 중 뭘로? 번번. 번번이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 그럼 번번이 적을 때 읽어봐요. 단지식 읽어봐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게 D급과 관련돼서 한번 보자. 준공전 동그라미. 자, 도시개발 사업 동그라미.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가.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도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는 공사 준공 전에 미리 지변이 부여돼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가 뭐가 된다? 사업계획도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사업계획도라는 거잖아. 자, 도시개발을 시행하려면 미리 지변을 부여해서 딱딱 끊어놓고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공사 준공 전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무슨 계획도에 따라서?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그럼 리얼과 관련돼서 준용 줄쳐놔봐요. 준용. 거기는 행간편 전화예요. 준용 눈에 안 띄니까. 준용이 뭐예요? 요거랑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걸 준용이라고 그러는 거야. 준용. 그럼 1번에 가서 1번에 지번 변경 지 동그라미 지 행강편 측적 변경 행정구역에서 행 동그라미 행강편 축적 변경에서 축. 그러면 읽어봐. 우리 암기코 되었던 지행축. 그러면 지행축.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축. 행정구역 개편 축하면 지행축. 요거랑 똑같은 방식을 준용해. 그러면 요거 지문이 맞나 봐봐요.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서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한다. 맞죠? 축적 변경 시 인접 토지에 번번의 부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때? X. 축적 변경은 어디?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하는 거야. 아까 요걸 똑같이 준용하니까 읽어봐요. 지행축. 지가 뭔데?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 지번 변경. 자, 이제 기초내공이 쌓였나 봐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 X네. 자, 청량할 필요가 없죠. 자, 지번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번 변경 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지번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자, 지번 변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행축. 지하면
지번 변경. 그럼 지번 변경 시 지적 확정 청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맞네요. 그러면 지번 변경을 지적 소관 정확히 막혀놓으면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여건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 반지축. 그럼 뒤장 넘겨봐요. 뭐가 나오겠어? 지번 변경이 나오게. 그러면 지번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로 2번이네. 동그라미 2번 절차 부분이네. 절차 부분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승인 거기에다 주로 한번 다 깎아놔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변경한다. 누가 지번을 변경했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아까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럼 리얼에 가서 3번을 한번 볼래? 지번의 부여 방법, 지적 확정 정량 실시한 지번 부여 방법을 뭐 한다? 준용. 그래서 지행축. 그래서 지행축. 생각을 해야 돼요. 조건반사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몇 필지예요? 세 필지. 합병해봐요. 4번. 뭐가 없어졌어요? 3-1, 5번이 없었죠. 없어진 걸 뭐라 그래? 결번.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마무리 지어요. 두 번째 줄줄 거나요. 결번 대장의 연구 버전. 한 두 번 정도 출제됐어요. 봐봐요. 결번이 생길 때 지번 대장이 기록해서 연구 버전이다. 어때? X.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얼마나 실력이 많이 붙었는지 봐요. 오늘 지번이 역사상으로 22분 만에 끝난 거야. 지난달에는 몇 분에 끝났어요? 40분. 자, 그 전에는 뭐 1시간 반이 걸렸거든. 1시간 반. 지번이 가는. 그러니까 내공이 많이 쌓였다라는 거야. 쌓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암기 코드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자, 난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돼요. 채, 멀려. 어디에서 먹어? 집어는 써먹어 알아요. 어디에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서.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서 A적 측면으로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또 하나 있었죠. 지행축. 뭐예요?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 그걸 나중에 애워놓고 교통 정리가 안 되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지행축. 또 하나는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 아까 써놨죠. 반지축.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